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일수록 수면 장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이에 따른 다른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네요.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가끔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 주변에 이런 친구가 많다는 것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요일의 뉴스 매거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젊고 활기찬 성인 세대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도시들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도시들이 예전에는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미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대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젊고 교육받은 젊은 성인 세대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살 곳을 미리 정하는 세대로 도심 생활과 대중교통을 선호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많은 도시들이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생활과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인 계획들을 내놓거나 실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를 맞아 경제활동에서 점차 퇴장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젊은 성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성인 세대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는 도시는 10년 뒤에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틀랜타와 샌프란시스코, 덴버, 오스틴 등은 젊고 활동적인 성인 세대 유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인데요. 시카고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어떤 도시로 비춰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살이 넘어야 노총각 혹은 노처녀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노총각, 노처녀의 사전적인 의미는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2005년 평균 결혼 연령을 볼 때 남성은 31살, 여성은 28살 이상이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노총각, 노처녀의 나이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세에서 33세까지는 할 일이 많은 나이대이므로 적어도 35세 이상은 돼야 노총각, 노처녀로 볼 수 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 같은 사고방식은 늦게 결혼하는 만혼 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능력과 안정, 자기 개발 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 후에야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의 만혼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나이로 규정되어지던 노총각, 노처녀의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피 판매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영국인들의 모피 구입률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면서 수십 년간 계속된 모피 반대론자들의 활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내 모피 의류 판매액은 2년 전에 비해서 30%나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5억 파운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피를 위해 어린 동물들이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동물보호단체들은 탑 디자이너들과 슈퍼모델들이 모피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올해 앞다투어 깎은 모피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선보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내년 초를 목표로 대규모 모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패션 업계와 동물보호협회가 모피 사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이겠죠.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건 자연의 이치죠. 이를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지만 얼마든지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매거진 건강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노화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담한의원 정원주 원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늙게 마련이고 또 늙으면 병들게 마련이죠.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노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화의 문제, 특히 왜 사람들은 늙어가며 또 어떻게 하면 그 노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 연령, 즉 살아온 횟수로 센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생리적 연령, 혹은 다른 말로 건강 연령, 즉 우리 몸의 실질적인 건강 상태와 세포 및 기관들의 작용으로 본 나이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리적 연령, 즉 자기 스스로 느끼는 마음속의 나이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나이들은 일치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실제적인 시간 연령은 70살인데 몸의 상태는 매우 건강해서 생리적 건강 연령이 50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나이는, 즉 심리적 연령은 더욱 젊어서 비록 시간적 나이가 70이지만 심리적 나이는 3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의 나이를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 시간적 나이는 50밖에 안 된 사람이 생리적 건강 나이는 70대 노인의 건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이 모두 노화의 과정을 겪지만 이 노화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젊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사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노화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그 노화의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만일 사람들이 개선된 생활 습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노인들의 건강 수명을 적어도 평균 10년 이상을 늘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을 잘 살펴서 이를 고치기만 해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 나이를 10년 혹은 20년이나 더 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더 빨리 늙게 하는 부정적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가 활동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히 몸의 근육과 운동신경이 퇴화돼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몸도 귀찮아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져서 하루 종일 이제 집안에 앉아 지내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자연히 체력은 더 저하되고 기초 대사율, 뼈의 밀도, 체온 조절 능력 등도 함께 저하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근육은 쓰지 않으면 가장 먼저 퇴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늙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근육 조직의 상실이고,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는 위축되고 가늘어지게 됩니다.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리 현상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서 심장이나 관상동맥 등 심혈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게 돼서 우리 몸의 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은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그 용불용설의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농산물 등의 수입 개방으로 한국의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 지방의 특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단체조합이 힘을 합해 특산물 판매전을 미주 등지에서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 슈퍼 H마트와 강원도청이 함께 강원도 신토부리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로부터 자세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강원도 신토부리 판매전. 이번에 이 행사가 열리게 된 배경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슈퍼 H마트가 연중 기획으로 저희가 팔도 물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강원도 도청의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원도민전을 열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또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100일째가 되는 날이 그렇습니까? 예,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품 행사와 함께 이 강원도민전을 준비하게 돼서 저희는 많이 뜻깊죠. 이미 타주에서도 이러한 행사들을 여러 차례 기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이렇게 한국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이제 나갈 필요가 없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신토부리 판매전이나 물산전을 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볼 수 없는 제품을 또 한국에서 도청이나 군청에서 개런티가 되는 제품들이 오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죠. 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들을 중요시 하실 텐데요. 네. 오늘 자리 함께 하신 강원도민회 회장 마정우 회장님, 강원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 글쎄요, 옛날을 떠올리면은 감자떡, 수제비, 감자 범벅 이런 거 많이 옥수수, 먼저 이런 찰옥수수.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사실. 특히는 옥수수도 여러 종류인데 우리 찰옥수수라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햇밤도 나오고 강원도에서는 정말 순수한 그 산골에서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자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동해 바다에서만 나오는 이제 황태가 인제는 그 바닷가는 아니지만 인제에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제의 그 황태가 참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콩으로 만든 청국장류, 이거는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 여성한테도 좋다고 그러는데 청국장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순수한 제품이 요번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열리게 되는 강원도 신토부리 판매전에 특별히 강원도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그래도 제일 먼저 소개가 되니까 제일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동원이 필요하니까 인원동원도 네. 해드리고, 홍보 활동을 주력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이런 걸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몇 가지 이 농수산물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특산물 대전에서 어떤 강원도의 특산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지요? 예, 지금 마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한과류라든지 연유, 아니면 멸치류, 젓갈류, 그리고 네. 그 강원도가 굉장히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른 건류, 건미역류라든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참숯 제품들 하고, 그 다음에 가구류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지공예라는 그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강원도에 있는 한지공예라는 데서 만드는 그 가구들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그
액세서리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농수산물 이외에 뭐 그렇죠. 다양한 품목들이 구비가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분들이 좀 가격이 어떨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산전이 첫 회고 또 저희 100일 기념으로 하는 거 뭐 네.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많이 맞춰져 가지고 저희는 이윤 없이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H마트에서 이러한 행사, 특별히 팔도 이 특산물 대전, 또 이곳 시카고에서 열리게 되는 강원도 신토부리 판매전,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속적으로 유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예, 저희가 현재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 겪고 있는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압력이라든지 뭐 이번에는 이제 육류도 개방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가공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체들을 많이 좀 살리자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교두보 역할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이제 한국 쪽으로 보면 그렇고, 또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군청이나 뭐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공무원들이 개런티를 해주는, 네. 그래서 강원도의 최고의 제품들을 강원도가 보증하고 또 저희 슈퍼 H마트가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객분들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분들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냐, 얼마나 저희 마트에 와서 행복할 수 있냐가 저희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주류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한 50대 50으로 그 네.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한국 제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농어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 작은 도움이 나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 열리게 된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열리게 될 이 팔도의 특산물 대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서예가로 활동하시다가 시카고로 오셔서 서예 예술성을 알리고 계신 봉천 정경진 선생을 지난 시간에 이어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예는 정신건강과 정서함양에 좋다고 하는데요. 서예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서예의 예술성 또 서예 발달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오셔서도 이 서예를 배우기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서예를 배우기 위한 첫 단계, 입문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처음 제가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부탁드린 게 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붓글씨니까 그냥 쉽게 몇 달 이렇게 쓰면은 잘 쓰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생각보다 참 붓 하나로 그냥 글씨를 쓰는 건데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듯이 그렇게 쉽게 한 몇 달 잠깐 했다 해갖고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서예하면은 그냥 천자문이나 우리가 봤던 명심보감이나 뭐 이런 글을 쓰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공부할 적에 정해진 좋은 책을 따라서 공부하듯이 서예도 고전서부터 내려오는 법첩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법첩을 순서에 따라서 잘 연마하고 배워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서예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시작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처음에는 붙잡는 법이나 네. 문방사후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얼씬 봐서 붓을 잡고 먹물을 종이에다 묻히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먹이 종이에서 번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오랜 동안 연습을 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붓을 잡는 지필법이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붓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본이 되는 획이 있습니다. 옆으로 긋는 획, 밑으로 긋는 그렇죠. 획, 이런 기본 획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 기본 획을 다 익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첩이라고 모범이 되는 교본을 택해서 그 교본을 임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피아노가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뭐 체로니 뭐니 해서 좋은 것을 그대로 익혀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늘 서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한 6개월 정도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서예를 좋아하는지 본인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처음에 네. 호기심도 있고 또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 한 6개월 정도 쓰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먹을 가는 순간이 자기한테 행복하고 글을 쓰는 순간은 별 다른 생각 없이 잘 내가 집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서예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본인이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6개월 하는 동안에 자기가 이것이 취미가 잘 안 맞고 이러면은 제가 서예보다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 본인이 좋아하면은 이것은 오랫동안 해도 나이가 오래 들도록 해도 좋고 공부하고 애쓴 것만큼 꼭 보람이 있으니 좀 힘든 게 있더라도 꼭 참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서체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기본적으로는 5체로 분류합니다. 네. 그러나 한 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전서라고 합니다. 전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림 문자를 얘기합니다. 아마 어떤 서예 작품 속에서는 잘 읽지 못하는 그림인지 글씨인지 잘 네. 모르는 글씨체가 그걸 전서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 전서체가 있고 그것이 조금 보후에 나온 채를 예서체라고 그럽니다. 큰 현판이나 이런 것을 쓴 현판이나 이런 데는 예서체로 쓴 글씨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라고 그럽니다. 해서가 요즘 쓰는 한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서체, 그 다음에 해서체를 좀 흘려서 온 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림체, 그걸 행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끔 어떻게 너무 많이 흘려놔서 무슨 글씨인지도 잘 알아볼 수 없는 네. 것이 그걸 초서라고 그럽니다. 그 5가지 체가 있는데 한 채씩 차근히 익혀가서 제일 마지막에 초소를 쓰게 됩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즐겨 쓰시는 서체는 무엇입니까? 보통 실용적인 면으로 쓸 때는 해서를 많이 쓰지만 작품할 때는 해서보다는 전서나 예서, 행서를 많이 씁니다. 저는 전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서에서는 행서, 흘림체가 사람의 감성을 제일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서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미국에 오셔서도요, 이렇게 서예를 보급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서예는 우리나라나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서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서예를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예는 자신을 수양한다거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정에도 참 좋습니다. 애들 자녀 교육이라든가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도 어머니가 글을 쓰고 아버지가 글을 쓰고 하는 모습은 자녀들이나 가정에서도 참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후에 뭐 며느리를 보시고 또 자차 손자들이 있고 할 때 글을 써서 준다거나 글을 맞추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더욱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데 서예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서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익혀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선생님께서는 한번 이 새롭게 그 벼루를 장만하시면 얼마나 쓰세요? 보통 서예가들은 벼루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도 여러 개의 벼루를 갖고 있는데 벼루는 그렇게 잘 딸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벼루는 먹이 좀 빨리 잘 갈리고 어떤 벼루는 아주 곱게 갈립니다. 그래서 좋은 벼루는 먹 입자를 아주 곱게 갈아서 글을 써놨을 때 그 먹 색깔이 참 좋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먹 색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색하면 까맣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먹색은 새까만 색은 아닙니다. 새까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죽은 색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
먹색하면 새까맣지는 않고 약간 그 회색빛이라 그럴까 약간의 색깔이 돕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윤기도 나고요. 그래서 좋은 먹을 만들어내려면 벼루도 좋은 벼루에 좋은 먹으로서 그 정성을 모아서 잘 가르면 좋은 게 나옵니다. 예. 앞으로도요, 이 시카고에서 계속 이 서예를 보급하시는데 애쓰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선생님의 제자가 이미 많이 있겠지만 이건 시카고에서도 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 서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목한 서예교실. 서예는 예술입니다. 올바른 서예를 배우면 좋은 작품을 창신할 수 있습니다. 서예는 정서생활과 건강에 좋습니다. 청목헌 서예교실에서 동천 정경진 선생을 모시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윌맷에 위치한 청목헌입니다. 서예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서예교실에 관심 있으신 단체 교회는 네, 뉴스매거진 작별 인사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